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살 김동수입니다. 평생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오늘은 제가 퇴직 후 귀농을 결심했다가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귀농이 안정적인 노후 대안이라고 믿었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강원도에 사과 농장을 마련했죠. 첫 해에는 정말 잘 됐거든요. 수확도 괜찮았고 이웃들도 초보치고는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둘째에 태풍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년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사과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과실은 바닥에 뒹굴었죠. 보험도 있었지만 실제 피해의 30%도 안 되는 돈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귀농은 로망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무력했다는 것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희망찬 시작이었죠. 퇴직 후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파트 전세도 2년 후면 끝나는데. 그 말에 문득 현실이 와 닿았어요.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는 도시에서 살기 힘들죠. 퇴직금 8천만 원도 금방 바닥날 게 뻔했어요. 적금 5천만 원까지 합쳐봐야 1억 3천만 원. 이 돈으로 서울에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떠올린 게 귀농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성공한 귀농인들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도시 생활 접고 농촌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부 지원책도 많았어요. 귀농 정착금도 있고 농지 구입 지원도 있더라고요. 특히 사과 농사는 안정적이라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심으면 20년은 간다. 관리만 잘하면 꾸준한 수입이라는 말들이요. 아내와 상의했죠. 순덕아, 우리 귀농 어떨까? 농사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요즘은 기계화도 많이 됐다더라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편이잖아.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도시에 남아서 전세금 떨어지고 생활비 나가면 얼마나 버틸까요? 차라리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났죠.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서 농장을 둘러봤어요. 산 중턱에 자리한 사과 농장이었죠. 3,000평의 사과나무 200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전 주인이 나이 때문에 정리한다며 1억 5천만 원에 내놨더라고요. 여기서 사과 많이 나나요? 작년에 한 그루당 평균 50kg 나왔어요. 시세 좋으면 킬로당 3,000원씩 받죠.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200그루에서 1만 킬로그램 나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 농약과 비료가 빼도 2천만 원은 남을 것 같았죠. 주변 환경도 괜찮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친절했고 농업기술센터도 가까웠어요. 초보자도 교육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계약하는 날 손이 조금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죠.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농장과 함께 딸린 작은 주택도 있었어요. 30평 정도 되는 단층 집이었는데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넓게 느껴졌죠. 마당에는 텃밭도 만들 수 있었고요. 여기서 배추, 무 심어서 김치도 담그고. 아내가 벌써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첫 달은 정말 바빴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농기구도 사야 했죠. 예초기, 분무기, 사다리 같은 기본 장비만 해도 돈이 제법 들었어요. 이것저것 사다 보니 벌써 500만 원이 나갔네. 하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아침에 농장에 나가서 사과나무들을 둘러보는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상쾌함이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흙냄새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웃 농부들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김 선생, 사과나무는 이맘때 가지치기 해야 해요. 농약은 이걸로 쓰세요. 효과 좋아요. 처음엔 모든 게 어색했지만 차근차근 배워갔어요. 가지치기 하는 방법, 농약 치는 시기, 비료 주는 양까지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자주 와서 지도해줬죠. 김 선생님 농장 관리 정말 잘하시네요. 초보치고는 완벽해요. 그런 말들이 큰 힘이 됐어요. 아내도 점점 농촌 생활에 적응해갔죠. 텃밭에서 채소 기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여보, 우리 상추 좀 보세요.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싱싱해요.
첫 해 봄부터 여름까지는 정말 순조로웠어요. 사과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기쁨이 컸죠. 매일 아침 농장을 돌며 나무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올해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열매도 많이 달렸네요. 하지만 농사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특히 여름철 농약 작업이 가장 힘들었죠. 더위 속에서 무거운 분무기를 메고 3,000평을 돌아다니려니 숨이 턱턱 막혔어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고요. 여보, 괜찮아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참을 만해.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농사일이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요. 도시에서 사무직만 하다가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니 적응이 필요한 거죠. 8월 말쯤 되니 사과가 제법 컸어요. 아직 빨갛게 익지는 않았지만 크기는 어른 주먹만 했죠. 우와, 정말 사과가 되는구나.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이웃들이 와서 봐주며 말했어요. 김 선생 올해 첫 농사치고는 정말 잘 됐네요. 보통 초보들은 첫 해에 망치기 쉬운데. 그런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역시 성실하게 하면 되는구나. 평생 직장 생활하며 익힌 성실함이 농사에도 통하는 것 같았어요. 10월에 드디어 수확철이 왔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장관이었죠. 여보, 사진 찍어요. 자식들한테 보내야겠어요. 수확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사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야 하거든요. 흠집 나지 않게 조심히 딸기 박스에 담았죠. 사다리 오르내리는 것도 위험했고요. 일주일 만에 전부 수확했어요. 총 8,000kg이 나왔죠.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첫 해치고는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농협에 내다 팔았는데 킬로당 2,500원을 받았어요. 총 2천만 원의 수입이었죠. 농약과 비료가 기타 비용 빼고 나니 1,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첫 해치고는 잘한 편이에요. 내년엔 더 잘 될 거예요. 농협 직원이 격려해줬죠. 그 돈으로 겨울나기 준비를 했어요. 난방비, 생활비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남은 돈은 내년 농사 자금으로 저축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런 맛에 농사 짓는구나. 겨울 동안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어요. 사과나무 가지치기 정도만 하면 됐거든요. 농업 관련 책도 읽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봤죠. 내년엔 유기농으로 해볼까? 좋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테니까. 계획도 새로 세웠어요. 농장 일부에는 배나무도 심어볼 생각이었죠. 다품종으로 가면 위험도 분산되고 수입도 늘 거라고 생각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 더욱 의욕이 넘쳤어요. 올해는 15,000kg 목표로 하자. 작년보다 거의 2배네요. 나무들이 1년 더 자랐으니 가능할 거야. 하지만 둘째 해 봄부터 뭔가 달랐어요.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였죠. 꽃 필 때 갑자기 추워지더니 여름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올해 날씨가 이상하네. 그러게요. 작년과 완전 다르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측하기 힘들어졌죠. 여름철 장마가 길어지면서 사과에 병충해가 많이 생겼어요. 갈색 무늬병, 탄저병 같은 것들이요. 농약을 더 자주 쳐야 했죠. 농약값이 작년보다 200만 원 더 들었네. 별 수 없어요. 병들면 더 큰일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8월 말까지는 사과가 잘 자라고 있었거든요. 병충해 때문에 일부 손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9월 초에 기상청에서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강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설마 여기까지 올까? 산간 지역이라 바람도 약할 텐데. 하지만 이웃들 반응은 달랐어요. 김 선생, 태풍 대비하셨어요? 대비라니요? 사과나무 지지대 보강하고 방풍망 설치해야죠. 안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농장에 가서 보니 지지대들이 정말 허술했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이거 정말 위험하겠는데? 급하게 농자 재상에 가서 지지대와 방풍망을 샀어요. 하지만 3,000평 전체를 보강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지대만 500만 원이네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하죠. 이웃들과 함께 밤새 작업했어요.
70세 몸으로 무거운 지지대를 나르고 설치하려니 정말 힘들었죠.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삐걱거렸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내일 모레 태풍 온다는데. 이틀 동안 농장의 절반 정도만 보강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하늘이 도와주길 바라자. 태풍이 다가오는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가 점점 세졌거든요. 처음엔 솔솔 부드럽던 바람이 어느새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여보, 농장 괜찮을까요? 지지대 설치한 데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년 동안 정성껏 키운 사과나무들이 생각났거든요. 하루 이틀 남은 수확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새벽 2시쯤 되니 바람이 정말 무서웠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였죠. 유리창이 덜덜 떨리고 지붕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쾅! 뭔가 떨어지는 소리네요. 농장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너무 위험했어요. 태풍 속에서는 나갈 수도 없었죠. 그저 집 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람이 잦아든 건 새벽 6시쯤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는데 참담했어요. 마당에는 나뭇가지들이 뒹굴고 있었고 멀리 농장 쪽에서는 연기 같은 먼지가 날리고 있었어요. 여보, 농장 보러 가야겠어요.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농장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지대를 설치했던 나무들조차 반 이상이 쓰러져 있었어요. 뿌리째 뽑힌 나무도 있었고 가지가 부러진 나무도 많았죠. 가장 충격적인 건 사과들이었어요. 빨갛게 익어서 이번 주에 따려던 사과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사과들, 상처투성이가 된 사과들. 2년 동안의 정성이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됐어요.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0그루 중에 온전한 나무는 50그루도 안 됐어요. 수확할 수 있는 사과는 전체의 10%도 안 될 것 같았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선생, 우리도 다 날아갔어요. 30년 농사 지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모두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한 해 농사가 통째로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보험회사에 신고했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어요. 자연재해 보험은 피해액의 30% 정도만 보상됩니다. 30%요? 네, 그것도 심사 후에 결정되고요.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500만 원이었어요. 2년간 투자한 돈과 올해 예상 수입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죠.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농장 복구 비용이었어요. 쓰러진 나무 정리하고 새로 심으려면 최소 5천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아내도 울먹이더라고요. 처음 귀농할 때의 희망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농사는 이제 그만둬야겠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70세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돈도 없었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꼈죠. 농장을 정리하는 과정도 힘들었어요. 망가진 농장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결국 땅값만 받고 헐값에 팔았죠.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처음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됐어요. 2년 동안 2억 원을 날린 셈이네. 계산해 보니 더 참담했어요. 처음 농장 구입비 1억 5천만 원, 2년간 투입한 비용 5천만 원,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큰 손실이었어요. 도시로 돌아오는 날 트럭에 짐을 실으며 눈물이 났어요. 꿈을 안고 내려왔던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농기구들, 부서진 가구들, 그리고 절망감만 가득한 우리 부부. 귀농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 서울로 올라와서도 막막했어요. 전세금 2억 원으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년 전 같은 동네에는 이제 2억 5천만 원은 내야 전세를 구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금 외진 곳으로 가서 1억 8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그나마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까요? 아껴 써도 2년이 한계겠어. 국민연금 8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관리비, 난방비, 식비까지 하면 최소 150만 원은 들었거든요. 매달 70만 원씩 적자였죠. 일자리라도 구해야겠어. 하지만 70세에 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 청소, 배달 정도였는데 체력적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무릎도 농사일 하면서 더 나빠졌거든요. 결국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월급은 150만 원이었죠. 야간 근무도 있어서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평생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이제 경비를 서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귀농 실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컸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농장에서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처음 사과꽃이 필 때의 감동, 첫 수확의 기쁨, 그리고 태풍 후의 절망감까지. 모든 게 생생해요. 이웃 농부들과도 가끔 연락해요. 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울 올라와서 경비 일해요. 저희도 농사 접고 도시로 나갈 생각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많은 농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농업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려워졌어요. 돌이켜보면 귀농 전에 준비가 부족했어요. 로맨틱한 상상만 했지 현실적인 위험성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죠. 농업보험의 한계도 몰랐고 자연재해의 위험성도 과소평가했어요.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농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기후, 시장 가격, 병충해, 자연재해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죠. 특히 나이가 문제였어요. 70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체력적 한계도 있었고 새로운 기술 습득도 어려웠어요. 젊을 때 했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계획해야 해요. 경비일도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오래 일하려고 해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마트에서 포장하는 일인데 하루 4시간씩 월 80만 원 받아요. 우리 둘이 합쳐서 월 230만 원 정도 벌어요. 이제야 겨우 수지가 맞네요. 하지만 불안해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건강이 나빠지면 수입도 끊기겠죠. 주변에 귀농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말해줘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로망과 현실은 달라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귀농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한 분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다만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업 경험, 충분한 자금, 위험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나이.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는 이 모든 걸 간과했어요. 성실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제 좌우명이 농업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때로는 태풍을 보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꿈은 깨졌지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게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새벽 하늘을 보면 생각해요. 귀농 2년이 실패였을까? 경제적으로는 분명 실패였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자연의 위대함과 무서움을 동시에 느꼈고 농부들의 고충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웠죠. 이제는 거창한 꿈보다는 소박한 현실에 만족하려고 해요. 매일 무사히 일하고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가끔 농장에서 보낸 시간들이 그리워져요. 사과꽃이 피던 봄날, 푸른 잎사귀가 무성했던 여름, 그리고 붉은 사과가 열렸던 가을까지. 아름다운 기억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한 번의 실패로 충분해요. 이제는 안정적인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참고하세요. 농업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로망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다면 응원해 드릴게요. 다만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작하세요.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귀농이 실패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70세에 귀농했다가 태풍으로 모든 걸 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경비실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새벽 3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실패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다만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실수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남은 인생이라도 안정적으로 살아가야죠. 이것이 귀농의 현실입니다. 로망과는 많이 다르죠. 하지만 그것도 인생이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거든요.